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기 위해서 포스트잇이 붙은 질문지 보드가 오네요. 와, 이거는 영화 작가님이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영화 작가님께서 이거 질문지를 몇 장 뽑으시는 동안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재밌는 경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 머리가 까만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20대 때 저를 만났던 많은 편집자분들과 작가분들은 너 왜 30대 들어서는 염색을 안 해? 탈색을 안 해? 하는데,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학회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자유가 돼서 이제 놀려고 하는데, 다운타운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흑인 분이 스포츠카를 타고 가시면서 그 창을 딱 내려가지고 하이 도쿄! 저한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는 또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No, I am 서울 이랬는데, 그분이 너무 무섭게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또 도망갔죠. 겁쟁이여서 제가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산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지만 겁은 더 많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자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뽑으셨나요? 네, 뭐 고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여기 뭐 그림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이거 조금 더 하시면 제 책 한 권 될 것 같아요. 네. 뉴욕은 그 작가님도 뉴욕에 이제 좀 오래 계셨지만 저 뉴욕에 한 달 정도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웃기죠.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뉴욕에서 헤어졌어요. 정말 제가 드라마를 썼는데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저는 동쪽으로 나오고 여자친구 서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을 들은 그 뉴욕에 있는 변호사 동생이 너무 제가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기는 친구 집에서 지내겠다 하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에 갔는데 뉴욕 아파트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정말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네. 안 좋고 네. 심지어 할렘가에 정말 맛있는 파스타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어요, 그런 집.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한 달이 지나고 오려고 하니까 이 친구한테 좀 부탁해서 한 달만 더 있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라고 했지만 돈도 떨어지고 해서 돌아왔던 경험이 있고 그 여자친구와는 아직도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질문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오빠가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 생활은 원래 그렇게 바쁜가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답장이 빨리 올까요? 왜요? 왜 웃으시는 거죠? 이 사연이 너무 귀여워서? 유유가 10개쯤 있습니다. 뒤로. 네. 답장이 빨리 올까요? 다음에 유유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아마 만화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생각이 말풍선으로 떠오른다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올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바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알게 되죠.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사랑은 그 사람이 저에게 드리고 있는 시간과 노력, 돈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쓰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헐리우드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영화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오빠는 잊으시고 네. 다른 분을 그러면 문자를 보내지 않으셔야겠네요. 그냥 포기해야죠.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답장이 빨리 올까요? 글쎄요, 불완전한 문자를 보내야죠. 기억 니은 이런 걸로 자음만 남발. 오빠 그런데 내가 말이야 아까 여기서 끊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소설가가 역시 다릅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재밌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작가님에게 단 이틀과 100만 원이 있다면 어디로 여행 가시겠어요? 플러스 팟캐스트는 언제 올라오나요? 네. 오은 씨는 어디 가시겠어요? 이틀과 100만 원. 제주도. 왜냐면 안전하고 네네. 한국말이 통하고 네. 또 맛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틀이니까 아주 먼 데는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제주도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마 도쿄를 갈 것 같아요. 도쿄. 예, 이틀과 100만 원이면
도쿄 가면 도쿄도 역시 뭐 가깝고 네. 말은 안 통하지만 저도 도쿄 갈래요. 도쿄 아니 일본 음식 맛있어요. 진짜 제가 스키야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예전에 도쿄에서 도쿄 갈래요. 저 도쿄. 따라가겠다는 건 아니고 네. 따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따로 가는 거니까. 도쿄에는 네. 어떤 동네를 좋아하세요? 도쿄 하라주쿠. 제가 하라주쿠 왜 좋아하냐면 제가 20대 때 머리가 항상 노랗다고 했잖아요. 왜 이게 무슨? 근데 하라주쿠에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범인인 거야 그냥. 그래서 날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서 하라주쿠를 좋아합니다. 요새는 하라주쿠 패션도 많이 좀 평범해져서 그렇군요. 유니클로 많이 입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군요. 그렇지 않았는데. 네.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릴게요. 보다 말하다 읽다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소설을 써보고 싶은 꿈나무를 위해 쓰다를 출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이걸 쓰다야말로 저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독서가 저의 일을 뭐 그걸로 밥을 벌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보다도 그렇고 말하다도 그렇고 활동인데 쓰다는 이게 업이라서 감히 이런 걸 쓸 수 있나? 늘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뭐 시작법 이런 거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저는 네. 생각도 못하고요. 그토록 게임 중독인지 몰랐습니다. 제 친오빠는 스타크래프트에서 개떼를 번식시켜서 초토화시키던데 김영하 작가님은 어떤 캐릭터로 주로 하시고 이기셨나요? 궁금. 그리고 아이디가 키티99님 감사합니다. 예, 개떼라는 게 아마 저그를 얘기하는 네네. 것 같은데요. 저는 주로 테란으로 게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로 하시고 이기셨나요? 근데 주로 졌어요. 이 개떼들이 몰려오면 늘 깨지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저는 프로토스였는데 얼마나 프로토스. 바보가 냐면 캐리어만 뽑으면 이기는 줄 알고 그걸 뽑느라 테크트리가 무조건 다 그쪽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렇게 캐리어 돼가지고 뽑다가 그냥 다 그냥 저그들에게. 네, 다음 거 읽겠습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가봤던 곳을 다시 여행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작가님의 재방문 각 여행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재방문 각이 있는. 아무래도 재방문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았고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게 다시 간 곳을 다시 간 것이야말로 여행의 묘미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은 저의 이제 굉장한 선배 뭐 불문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간 곳을 계속 가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변한 걸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제가 10년 전에 갔는데 다시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내가 참 변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가서 바게트만 뜯고 왔는데 아침 저는 진짜 옛날에 처음 유럽에 갔을 때는 바게트 하나를 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어요. 잼 한 병을 이렇게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 가면 그보단 좀 잘 먹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출세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변화를 느끼는 것도 자기가 보는 시각 이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새로운 곳을 다시 가려면 너무 똑같아서는 안 되고 또 새로운 걸 가서 거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보는 것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시 아무래도 대도시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곳에 가는 게 좋고 역시 뉴욕이나 뭐 도쿄 뭐 그런 도시들 뭐 파리 뭐 이런 도시들을 가시 갈 때 변한 것도 느끼고 또 그 도시의 변화도 느끼고 그러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작가님께서 익숙한 곳을 이야기하시면서 홍대를 말씀하셨어요. 홍대가 1개월마다 달라져요. 지금은 거의 무슨 뉴욕 야시장 같은 느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에 가는 것도 저한테는 모험이에요, 일종의. 길을 잃는 거야. 여기 어떤 게 생겼지 이런 거. 금요일 한 5시 정도에 네네. 그 상상마당에서 그 홍대 전철역 쪽으로 걸어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대한 역류를 만나요.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 오는 분들 그 옛날 기찻길을 맞아요. 쫙 그 수천 명이 저를 거슬러서 올라오는 장관을 볼 수 있는데 홍대는 워낙 너무 많이 변하니까 저는 옛날에 90년대 중반부터 홍대를 다녔고 대학도 이제 그쪽에서 다녔으니까 네. 거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봤잖아요. 근데 제가 늘 흥미로워하는 게 홍대에 언제 도착했는가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90년대에 홍대에 처음 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2000년대 온 사람들도 있고 2010년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홍대 이제 변했다. 옛날엔 좋았는데 그 옛날엔 홍대가 다른 이제 건데. 망했다. 그래서 재밌네요. 자기가 올 때까지만 해도 다 괜찮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전에 왔던 사람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늦게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뉴욕도 그래요. 뉴욕 사람들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뉴욕은 그렇지 않았다. 요새 뉴욕은 완전히 뭐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시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를 강렬하게 기억하고 그 뒤에는 다 물이 흐려진 걸로. 물이 흐려진 것으로 다 생각하고 완전히 망했다. 여기 옛날 씨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군요. 뭐 그걸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재밌어요. 그것도. 예. 이 질문도 재밌네요. 회사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여행으로 해소하는 저 도피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회사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로 어렵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로 타인을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파괴적인 나르가 자기 상사, 나르시스트가 자기 상사로 있거나 동료로 있느냐,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어렵느냐 이런 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책에 있잖아요. 36개의 마지막 책략, 그 주의상이라고 하는데 주랭랑이라고 이제 네.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평범한 인간들에게 계속 강요되고 있는 것은 앞에 시련과 도전이 있으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병법서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적의 힘이 강할 때는 달아나서 후위를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매번 맞아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을 도피라고 생각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적의 힘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덤벼요. 그럼 도망가야지. 그러면 그걸 맞서 싸우겠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마치 칼을 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과 매번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판단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음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물론 인간관계 어떤 정도로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으면 늘 여행 갔어요. 여행 갔다 오면 머리가 좀 맑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명징하게 판단하게 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게 총 책이 9챕터잖아요. 제가 그래서 3개를 더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6개 질문했거든요. 3개는 제가 뽑은 거예요. 작가님에게 예술은 무엇인가요? 예술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분이 성함이 영안가 봐요. 영아가. 영하가 아닌 영아님이 네. 보낸 질문이니까.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한 분이 하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아놀드 하우저인가요? 네. 네, 뭐 사회사. 예술의 사회사니 네. 뭐 이런 책,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네. 정확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이 전체적으로, 미학은 그냥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런 것이라서 여기서 짧게 답변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네.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예술이 정말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아까 제 책에도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실험실적 환경에서, 전 소설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더 명료하게 본다는 거죠. 그 윤리적인 판단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소설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대부분 윤리적인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좀 더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이끌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더 좀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에 어떤 역할을 끼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네네. 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런 걸 뽑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거 뽑았는데 이번 좀 재밌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소매치기 당했던 물건 중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저는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거겠죠. 오죽하면 접근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소매치기 당했던 일이 거의 없고요. 딱 한 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때 가 있었어요. 근데 도서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벤치에 앉아서 가방을 놓고 있어. 그 가방에는 저희 여권과 모든 돈과 뭐 이런 게 다 있었던 네네.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을 놓고 옆에 일행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 오더니 독일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는. 근데 불어로 저의 일행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웬 그 유럽인이 와서 아시아인에게 불어로 말을 건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진짜.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죠? 뭐지?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저건 뭐지? 불어 같은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여기서 가방을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는 느낌에서 딱 보니까 누가 가방을 들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헤이 그랬더니 뛰기 시작하죠. 네 가방이었냐? 아니요. 네 가방이었냐? 그러면 저한테 도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방이야 했더니 난 또 가방에 그냥 또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냥 갔어요. 그 둘이 다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 가장 근접했던 경험이고 그 밖에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도난이라던가 무슨 소매치기 뭐 위협 이런 거를 거의 당하지 않았지만 실은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는 꼭 드리고 싶은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행자들이 가장 하기 좋아하는 주제의 이야기가 여행 다니다가 털린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모두가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파리 가면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들어야 돼요. 파리에 그렇게 북역에 이렇게 에펠탑 근처에 소매치기가 많은데 내 친구는 뭘 털리고 도시 전설처럼 막 이어져요. 누군가는 일어나 보니까 신장이 없어지고 뭐 막 그런 얘기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요. 뻥이라는 그렇죠. 걸 알면서도 신장이 없어졌다는데 정신 차려 그러니까. 보면 음료수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은 경우 도시 전설이고 우리가 서울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로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거의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여행을 늘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일을 당하거나 자고 깨보니까 신장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했던 한국인이 만약 있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겠죠. 근데 아직까지 진짜. 그런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도시 전설의 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실은 걸러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냥 하는 재밌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대포장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마지막 질문 제가 또 그래도 좀 좋게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잘생긴 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준을 높여야 된다.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 그렇군요. 살아갈 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되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인사드리러 와서 오늘 좀 따뜻한 시간, 가슴에 뭔가 맺히는 것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되었나요? 네, 조금 미진하지만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김영하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 한 말씀 하고 저희가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같은 책을 사고 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혼자 오셨죠. 1인 1매니까 혼자 이런 자리에 오고 그렇지만 여기서 같은 어떤 취향,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쨌든 간에 옆에 있다는 것 그런 연대감, 유대감 저는 이런 행사할 때마다 굉장히 이게 흔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소수지만 그렇지만 혼자는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저의 행사에 오셨지만 앞으로 다른 작가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가셔서 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많은 말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옆에
붙이고 그런 문학적 경험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문학적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또 오은 시인과 함께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보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